자, 그럼 또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가 기술 자격이 필요한 이유가 또 여기 이제 이런 법적 요건이 있어요. 이 법적 요건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법적 요건의 자격증들이 있어야지만 이 그 전문 기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전문 공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대기나 수질 이런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안 되고 이 환경 전문 공사업 등록을 위한 이 인력 요건에 맞춘 인력을 준비한 자 그런 이제 회사에 등록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때 이제 등록할 때 필요 인력이에요. 그럼 대기 분야 쪽에 환경 전문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대기관리 기술사 및 대기 환경 기사 각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관리 기술사 및 대기 환경 기사가 각 한 명. 근데 이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인데 자, 기계나 전기나 산업위생관리기사나 아니면 대기환경, 환경측정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니 여기 화공기사가 들어있는 거 보시죠. 화공기사. 그래서 여러분들 화공기사가 그렇죠. 어디 쓰이냐라고 했을 때 대기 분야의 기술 인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대기 분야의 기술 인력에 들어간다는 말은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환경공사업을 할 때 대기 분야의 기술 인력에 화공기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질 분야도 볼까요? 수질 분야도 뭐 수질 기술사라는 수질 환경 기사 있지만 여기도 화공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환경 전문 공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뭐 어떻게 돼요? 대기나 수질 둘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공 기사는 둘 다 들어가니까 용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공 기사라고 하는 게 그 어디 쓰여?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범용성적인 측면에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기사 중에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이름은 좀 화공이다 하면 어떤 특정한 내용이 떠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 요건 중에서는 은근히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화공 기사를 찾는데 화공 기사가 잘 없죠. 왜냐하면 대기 환경 기사 하면 대기 쪽에 일을 하는구나. 근데 화공 기사가 대기 쪽에 일한다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법적 요건에 들어 있어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질도 수질 환경 기사인데 화공 기사 또 들어 있어요. 물론 기계나 토목도 들어 있지만 화공 기사 들어 있죠.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을 또 만들려면요. 그 연구실 있잖아요. 연구실도 이제 그 연구실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제 뭐 그 이제 정기 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약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격에다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정밀안전 진단 대행 기관을 만약에 만들어서 인적 요건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완비를 하고 이 등록을 받으려면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 화공 분야가 있어요. 화공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공기사. 그래서 화공기사가 있어서 이 화공기사랑 또는 그 화공기사에다가 보통 경력이 붙어요. 그래서 정기점검이면 화공기사에다가 경력 1년.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면 화공기사에다가 경력 3년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화공기사가 어디 쓰이냐? 자, 여기도 쓰이죠. 예. 제가 지금 뭐 예를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그 안전진단 기관이 있어요. 안전진단 기관도 자, 여기 보면 일반 안전진단 기관에서 화공 분야가 또 들어가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이 돼야지만 적어도 이 일반 안전진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공기사가 찾아보면은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법적 요건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딱 띄는 화공 하면은 이제 주로 화학 플랜트 쪽을 많이 하는데 화학 플랜트랑 관련해서 많이 또 쓰이지만 최근에는 화학 물질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화학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몸이 안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발 화재 노출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뭐 석유나 이런 걸 갖다가 특히 이제 그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환경 오염 물질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자동차 뭐 관련된 배기가스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전 진단이라든지 뭐 등등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 화공이라고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화공기사가 쓰이는 용도의
이 저변이 굉장히 넓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확인해 주시고 기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공기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다른 기사들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기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들을 또 추가로 더 취득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무 분야를 좀 보면요. 자, 이제 직무 분야는 화공 분야는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사부터 쭉 있는데 여기 화공 기사가 들어있죠. 화공 기사.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부터는 정밀화학 기사가 또 추가가 돼서 진행을 합니다. 정밀화학 기사가. 그래서 화공 기사랑 정밀화학 기사를 또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요. 또 이전에 화약류 제조 기사라는 것도 있어요. 화공 기사랑 상당히 유사해요. 화공 기사랑. 그리고 이제 이 또 화학 분석 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학 분석 기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전부 다 화학 쪽에 관련된 기사들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건 화공 기사고요. 화공 기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파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건 뭐 정밀화학 기사라든지 화약류 제조 기사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분석 기사는 좀 분석 업무에 약간 특화된 거예요. 자, 그다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기능사, 기능장,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위험물은 산업 기사랑 기능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기사는 없고요. 위험물 기술사도 없습니다. 위험물은 기능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자격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많이 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 쪽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분야 쪽에. 그래서 국가가 실제로 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잖아요. 국가가 실제로 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 있는 산업안전기사. 이런 것들도 국가가 실제로 관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불했다가는 사람들의 인명이라든지 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산업위생.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국가가 관여하니까 자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에 들어있는데 화공안전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공안전기술사는 주로 이제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 공장들 있잖아요. 화공이라든지 화학 공장, 플랜트 이런 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폭발 사고가 워낙 많거든요.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안전과 화공이 합쳐져 가지고 화공 안전기술사가 됐고 큰 부류에서는 안전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화공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제 어떤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이런 부분들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화공기사의 개편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부터는 자, 기존에 5과목 있잖아요. 5과목을 이제는 4과목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할 때 응시하는 게 아니고 4학년 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학년 때는 계속해서 시험을 봐서 기사 자격 하나 따고 졸업할 때 여러분들 이력서에 화공기사를 갖고 있다는 걸 좀 표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응시는 2022년부터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는 상태에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직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분석만 한 걸로도 판단한다면 이 5과목이 4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5과목이 4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4과목으로 줄은 대신에 공업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매치되는 과목이 공업합성이에요. 공업화학이 공업합성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공학 있죠. 반응공학. 반응공학이 반응운전과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이때 화공연력학도 사실 여기 같이 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식이 이제 여기 반응운전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위조작 및 화학양로는 단위공정 관리 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개편이 됐을 때 그 과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들어가요. 공정제어 있잖아요. 공정제어가 화공 계측 제어랑 이제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안전 분야가 조금 더 들어가요. 안전. 네, 요즘에 이제 안전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안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요. 하지만 기존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60점 이상 맞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전 분야라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기출 문제라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출 문제를 갖고 와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되고요. 공부를 그대로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좋아졌어요. 2022년부터 이게 모두 3회차부터 신설되는 것 같아요. 정밀화학 기사가 나옵니다. 정밀화학 기사. 그러니까 공업합성 그대로 들어가요. 반응운전 그대로 들어가요. 단위 공정관리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공정제어 파트가 안 들어가고 요게 여러분들 정밀화학 제품 관리가 들어가요. 정밀화학 제품 관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화학 제품 관리는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화학 분석 기사 있잖아요. 화학 분석 기사의 일부를 갖다가 여기다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공통이고 여기는 사실 화공계측 제어라고 하는 건 화학 공장에 있는 공정, 프로세스를 좀 중심으로 보고 정밀화학 제품 관리는 주로 반응을 하는 회사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덕트들 있잖아요. 생성물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안전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타 하나를 가지고 2개를 딸 수 있는 EP.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쌍 기사를 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화약류 제조 기사라는 게 있어요. 밑에 잘 안 보이지만 화약류 제조 기사라고 하는 거. 화약류 제조 기사는 요거 과목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에서 요 세 가지가 들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일반 화약학하고 화약류 단속 및 관계법규가 들어갑니다. 화약류 단속 및 관계법규, 일반 화약학, 화약류 단속 및 관계법규.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화약류 제조까지 한번 딴다 그러면 화공기사를 가지고 1타 3피를 할 수 있어요.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화약류 제조기사까지 해서 1타 3피로 여러분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세분화되는데 알고 보면 이 자격의 어떤 큰 줄기는 같은 데서 나가지만 거기서 물줄기가 새로 갈려지니까 3배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노력이 한 1.2배에서 1.5배만 하면 3개를 따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효율적인 어떤 방식이 되고 이렇게 자격을 따다 보면 자기의 지식도 확장이 되고 성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윈윈이 됩니다. 자, 그럼 1차 사지선다형은 총 100과목인데 일단은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거든요. 화공기사가. 그래서 4과목으로 이제 80문항으로 줄고 그 다음에 40점 이상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40점보다 낮아지면 과락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20문제잖아요. 20문제에서 40점 이상 맞는다는 말은 8문제 이상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8문제 이상. 그리고 60점 이상 맞아야지만 평균 1차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고득점을 하고 내가 못하는 과목은 과락을 좀 면하는 수준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필답형은 필답형과 작업형이라서 2차가 있어요. 필답형은 여러분 주관식으로 쓰는 거, 계산하는 거고 작업형은 이제 실험하는데 그동안 실험이 단증류 실험이었거든요. 증류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이라고 하는 작업형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뀌면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준비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또 다 바꿔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실험하는 게 점점 사라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측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수질 환경 기사라든지 대기 환경 기사 같은 환경 기사는 사실 실험도 중요했는데 실험이 다 사라졌어요. 필답형으로만 보는데 아직 화공 기사는 단증류 실험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실험이 있으면 보통 필답형과 작업형이 이제 점수가 배점이 나눠져 가지고 합쳤을 때 60점 이상 받거든요. 근데 이게 필답형만으로도 100점 만점에서 60점을 맞는 그런 어떤 기사 시험이 있고 이렇게 2개가 합쳐서 60점 이상 맞는 게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실험이 들어가 있는 게 합격하기가 더 수월하긴 해요. 왜냐하면 필답형에서 좀 망치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형에서 가급적인 고득점을 하면 되는데 필답형은 점수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내면 또 대책이 없는데 이 작업형은
거의 이제 그 실험하는 어떤 과정들이 이미 저희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걸 갖다 반복 연습하면 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험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2차는 합격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시험 일정은 2022년도인데요. 2022년도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필기는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필기가 3월달, 그 다음에 실기가 5월달에 보고요. 2회차는 4월달, 7월달에 보고, 실기는 7월달에 보고, 3회차는 여기 7월달에 봐서 10월달에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화공기사도 3번 시험을 나눠져 있습니다. 3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1회차, 2회차, 4회차도 있어요. 4회차. 4회차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공기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고 1회차 때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1회차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유사중무 분야 자격으로 여러분들 이제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또 뭐가 있었죠?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 그리고 화약류 제조기사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비슷한 게 화학분석기사가 있고요.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기사, 위험물 산업기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사직무 분야인데 이것도 화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화학분석기사는 주로 이제 분석, 뭐 QC라 QA라고 하는 우리 이제 물질에 대한 분석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개편이 돼가지고 기존에 4과목에서 이건 5과목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험법 밸리데이션이나 환경안전관리에서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이 계속 추가되는 추세예요. 안전이.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기사는 이거는 주로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미생물을 갖다 배양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얻는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공 영역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생물 화공 쪽이에요. 생물 화공 쪽.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험물 산업기사도 화학 물질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안전에 따라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위험물을 갖다 다룰 때 또 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주유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려도 위험물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지 주유소가 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증 공부를 통한 전공 공부의 효과를 좀 보면요. 목표가 명확해요. 그쵸? 왜냐면 자격증 취득하는 거니까 동기가 유발돼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니까 내가 공부했는데 거의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흐지부지 되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냥 지치고. 근데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니까 동기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60점 이상만이면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뭐 공부 잘하든 못하든 그 친구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이 기준 점수를 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죠.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합격 시 국가기술 자격증이 주어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수첩을 딱 받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와, 내가 이거를 내 노력의 어떤 결과물이구나 딱 받았을 때 이제 국가기술 자격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격 넘버가 탁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경력이 거기서부터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자격증과 유사한 타 자격증 공부 시 훨씬 수월해요. 아까도 1타 3피 같은 거는 하나의 자격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이렇게 펼치기가 좋다는 겁니다. 일정 경력 이후에 기술사 등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쌍기사가 쌍기사가 이제 기사를 2개를 따야지 적어도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딱 얘기할 때 이력서에 조금 더 돋보이게 쓸 수 있다. 기사 하나 따는 거는 많은 사람 따니까. 전공 분야의 기사 자격 하나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공을 만약 졸업하는 화학 관련된 곳을 났다 그러면 화공이나 정밀화학 기사나 화학 분석 기사 뭐 이런 건데 화공은 화공 기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자격이다 보니까 화공 기사가 사람들 이제 그 인식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기사 자격, 뭐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를 같이 따면은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화공 기사를 따고 나중에 만약 내가 조금 더 기술사를 딴다. 그럼 화공기술사를 따도 좋지만 화공안전기술사를 따도 괜찮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자, 그래서 그런 기술 분야의 자격을 여러분들 취득하면은 이제 점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라인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화공기사가 2007년에는 응시인원이 1,100명이었어요. 1,100명.
근데 2020년도에서는 응시인원이 그 큐넷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7,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153명에서 7,503명이 됐으니까 7배가 늘었죠. 대충 7배.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1차에 한 40%, 그다음에 2차에 한 40%. 그러니까 대충 44%, 37%니까 평균 40%의 합격을 갖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60점 이상 되는 것도 여러분들 반은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반은 합격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시험 보고 계속해서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1회차 때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2회차나 3회차 때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훨씬 전문가로서의 더 큰 도움을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더 그 이제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공기사랑 국가 기술 자격과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국가 자격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 또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자격을 따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기를 바라고 또 희망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